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8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회담을 하다가 나와버렸습니다. 사실상 나와버렸습니다. 오찬, 서명식 다 취소하고 자기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왜 회담을 깼느냐에 대한 설명을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자세히 했습니다. 그 요지는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가 끈질기게 전면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제재는 계속된다.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즉 김정은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을 미국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는 앞으로도 핵미사일 실험은 계속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 비핵화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다가 보니까 합의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앞으로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회담이 하노이를 떠난 다음에는 문재인 아베 수상한테도 연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코멘트를 했습니다. 즉 동맹국의 입장도 고려해서 회담을 깼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맹국은 아마 한국은 아니고 일본 같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 트럼프와 관계가 좋은데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일본은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판을 깨지 않고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동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군사훈련을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했는데 그걸 재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하고 돈이 많이 든다. 또 과장을 해가지고 수억 달러가 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죠. 괌에서 출격한 미군 비행기가 한국에서 작전하고 돌아가는데 뭐 수억 달러는 들겠습니까? 하여튼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부자 나라인데 왜 방위비 부담을 더 많이 지지 않느냐는 투의 이야기를 불만을 한참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 중에 또 미국 기자가 아주 트럼프를 자극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의 폭로정은 즉 당신을 보고 레이시스트 콘맨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 말한 것 중에서 100% 거짓말은 아니고 95% 거짓말이다. 나머지 5%는 뭐냐? 러시아와 내가 공모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코언이 딱 부러지게 러시아와 트럼프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자기는 의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아주 또 왜곡을 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종전 쓰는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역시 제재 완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완화와 영변 핵시설 동결 정도를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서 양쪽이 어긋나서 너무나 갭이 심했다. 원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회담이 깨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김정은이가 지금 입장이 아주 북한의 입장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제재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가지고 영변 정도를 폐기 또는 동결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완전한 제재 완화, 부분적 제재 완화가 아니고 전면적 제재 완화를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가 들어주지 않았다. 왜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옆에 폼페오와 볼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폼페오와 볼턴은 아주 냉정한 사람인데 그동안에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따라가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회담을 깬 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 회담을 깬 것이 김정은에게는 아주 큰 타격을 줍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아베는 아마 속으로 박수치고 있겠죠. 이 모든 사태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작년 평창올림픽 직후에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의 메시지라면서 갖고 와가지고 마치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뜻이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가지고 국민한테 알리고 그 보따리를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러 가가지고 3월 초에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그것이 진짜인 줄 믿고 그러면 5월 중에 회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신이 발표하시오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국, 북한 실무자들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해보니까 정의용 특사가 말한 비핵화는 그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까지 포함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 이화를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미국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일시 취소를 합니다. 취소할 때 그야말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다시 회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비밀리에 판문점에서 또 만나는 쇼를 했어요. 이때 트럼프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다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월에 만나서 합의된 문서라는 게 이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한 게 아니라 북한이 만든 함정,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김정은으로서는 쾌재를 불렀겠죠. 야, 이제 드디어 이걸 가지고 종전선언,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까지 몰아붙일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갖고 놀면서 남한 정부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페이스로 밀어붙였고 이제 그 뒤에 구체적으로 핵 폐기를 위한 합의를 보렸고 폼페오가 평양에 가면은 김정은이가 만나주지도 않고 해서 핵 폐기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두 번째 회담이 만나니까 이렇게 사단이 난 겁니다. 실무자들이 미리 합의를 해온 다음에 탑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이게 실무자들 합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니까 트럼프는 이 이상 내가 끌려가면 안 되겠다. 트럼프는 그냥 마지노선을 친 거죠. 이 이상 양보를 했다가는 미국 국내에 돌아갔다가는 큰 일이 나겠다. 안 그래도 어제 코언의 폭로에 의해서 지금 미국 여론이 아주 흔들리고 있는데 김정은에게 또 속았다 하는 것까지 겹쳐버리면 그냥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겠다는 계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사정이 트럼프로 하여금 더 이상 쇼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김치국을 먼저 마시다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가 일어날 걸로 보고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내일 3월 1일자에 신한반도 체제 무슨 구상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내일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패가 깨져 버렸는데 이제부터 미국에서 트럼프 그리고 볼턴, 폼페오 같은 사람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렇게 어긋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책임 추궁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이제는 이 이상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뭐 철도 놓아주고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종전선은 이것도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다시 만나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다시 만난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실무자들끼리의 교섭은 계속될 겁니다. 교섭은 계속되더라도 우리가 악몽처럼 생각했던 트럼프가 백지 위임하듯이 하는 이 굴복은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상당한 성의 표시가 없으면은 제재는 계속 가져간다. 제재는 계속 가져간다. 하는 게 됨으로써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 받을 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 받을 일을 하고 김정은은 이 뒤수습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기차를 타고 4,000km나 달려왔는데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더구나 북한 사람들한테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큰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할 거냐. 트럼프에게 속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에게 속았다고 할 수 없죠. 그렇다고 다시 미국과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주 난감할 겁니다. 지금 북한 체제라는 것은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한다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고통도 참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서 북한 체제를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까지 트럼프하고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미국을 적이라고 가르치기도 어렵게 됐어요. 가르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다시 또 원수로 가르치기도 또 어렵게 되고,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잘못하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잘못하는 거고서 우리로서는 참 바람직한 건데 어떤 종말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말에 이 핵미사일 감축 문제로 레이캬비크, 이 아이슬란드에서 만나서 회담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을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회담 깨진 게 결국은 고르바초프와 소련에 이제는 군비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굳혀가지고 그 뒤에 냉전체제 해소로 가는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회담을 깨는 것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트럼프가 오랜만에 회담을 깨물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회담을 깨물어서 좋은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산이 복잡하겠는데 오늘 청와대가 참 침울할 겁니다. 더구나 3.1절 이벤트를 만들기로 해놓고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상황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를 지켜주었습니다. 트럼프가 잘한다, 트럼프가 지켜준다. 사실은 트럼프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상당히 트럼프를 당겨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같은 사람은 지금 문재인 정호용 특사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호용 특사가 끼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북핵판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트럼프를 비판할 수도 없게 됐어요. 트럼프가 너무 강경해서 회담이 깨졌다. 김정은 편을 들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트럼프와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모습을 보였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어떤 길을 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북핵 정책은 바로 탈미, 반일, 친중, 통북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대해서 별로 애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돈 문제 가지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속으로는 원할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길을 잃은 느낌이 듭니다. 다행히 한국 국민으로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한숨을 돌려가지고 이제 다음 사태의 전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는 미국이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한국인으로서는 예기치 않았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